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의 조류 독감으로 인해 식량 대위기에 빠진 상황인데요. They feel like 트럼프 they have to 대통령도 come and 이 find 사태에 대해서 off-ramps to the 손을 못 trade war, 쓰고 and it could 난감해하고 있는 actually lead to an 상황이라고 outcome 합니다. where the US and 과연 trading 미국이 partners, under 한국에 certain 도움을 요청할 circumstances, 수밖에 없었던 actually do 이유는 get to more of a 무엇일까요? win-win outcome.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특파원 제이슨 파커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로 10년차 저널리스트이며 경제 위기와 사회 현상을 파헤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죠. 어제 아침, 제가 자주 가는 브루클린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가게에서 계란이 없대. 한 여성이 친구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맨해튼 5번가의 유명 레스토랑 에그 애뉴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문 앞에는 계란 수급 불가로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 마크를 만났는데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장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모든 계란 공급업체가 재고 없음을 통보했다니까요. 거리는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슈퍼마켓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이들 아침은 어떻게 해요? 라고 울부짖는 한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스트리트 부근 공원에서는 이미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계란 대란, 정부는 어디에? 피켓이 휘날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급히 기사를 작성했어요.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장 다이앤이었죠. 제이슨, 농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한대.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가.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식량 위기라니 현실감이 없는데.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농무부 브리핑룸은 이미 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이클 브룩스 장관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미국 전역에 심각한 조류 독감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닭 사육 농장 30%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타이핑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죠. 단순한 부족 현상이 아니라 전체 식량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는 수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과 계란 수입 협상을 긴급히 진행 중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마이클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유사한 위기를 놀라운 속도로 극복했고 그들의 식량 안보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리핑 후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식량 안보 전문가 엠마 스미스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봐요, 제이슨, 이게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이에요.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을 급격히 높인 비결이죠. 화면에는 정교한 데이터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래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엠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속도예요. 미국은 크고 강하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작지만 재빠르고 유연해요. 위기가 오면 그 차이가 생사를 가르죠. 숙소로 돌아와 밤새 한국에 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팜, 식량 안보, 위기 관리 시스템. 하나씩 조사할수록 궁금증이 커졌어요.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편집장 다이앤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곧 승인해 주었죠. 좋아, 제이슨. 이건 단순한 계란 이야기가 아니야. 미국 시스템의 취약점을 밝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취재해왔지만
식량 위기로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달랐어요. 질서정연한 모습,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한 환경. 아직 한국의 식량 시스템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차이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완전히 비어있던 계란 진열대가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유기농, 특란, 일반란까지 선택지도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기자라고 밝히고 미국 상황을 설명했죠.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그런 문제 없어요. 조류 독감은 가끔 발생해도 금방 통제되거든요. 당연하다는 듯한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AI 재난관리팀장 김민준과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은 단정한 차림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죠. 미국의 상황이 안타깝네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벽면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전역의 닭 사육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각 농장의 온도, 습도, 닭의 행동 패턴까지 AI가 분석하고 있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알림이 오고 15분 안에 대응팀이 출동합니다. 제 눈앞에서 적색점이 하나 깜빡였어요. 김민준은 즉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이 농장의 닭들이 평소보다 물 소비량이 5% 감소했어요. 아직 질병은 아니지만 이미 전문가가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이로웠어요. 미국에서는 문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커져야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죠.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보이기 전에 발견하고 커지기 전에 해결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미국의 빈 진열대와 한국의 가득 찬 진열대가 교차했어요.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으며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자 웃음이 나왔어요.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국.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메뉴들이 넘쳐났습니다. 주문한 계란찜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단순한 음식이 지금 뉴욕에서는 사치품이 되었다니. 그날따라 계란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재앙이 덮쳤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편집장 다이앤이었습니다. 제이슨, 지금 TV 봐. 캘리포니아가 불타고 있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뉴스를 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가 대형 산불로 뒤덮여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미국 서부 식량 공급의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현지 기자 마이크가 저를 맞이했죠. 세 곳의 대형 식품 창고가 전소됐어. 이미 슈퍼마켓들에서 사재기가 시작됐고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슈퍼마켓에 들어서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가득 채우며 서로 밀치고 있었고 일부 진열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여성이 울면서 매니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들 먹일 게 없어요. 언제 물건이 들어와요? 매니저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창고가 불탔다고요. 언제 복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약국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줄을 서서 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약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당뇨약이 떨어졌어요. 물류센터가 불타버려서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젊은이, 당신 기자죠? 좀 도와주세요. 내 혈압약이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텨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캠코더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느 약국을 가봤어요? 우리는 함께 3군데 약국을 더 돌았지만 모두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재고 없음.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한국에서 보았던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그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김민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다음 날 캘리포니아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의실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각 기관 담당자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있었고 중앙의 조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침을 기다려야 해요. 한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해. 다른 이가 반박했죠. 논쟁이 한창일 때 저는 구석에 앉아있던 재난관리청 직원 스티브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스티브는 탄산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항상 이래요. 각 주마다 프로토콜이 달라요. 연방 지침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실제 대응은 항상 뒤늦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김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물었어요. 그의 답장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센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타임입니다. 재난 후 6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메일에는 한국의 재난 대응 애플리케이션 스크린샷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자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의료진들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의사수잔 최를 만났어요.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서울대 의대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약품 재고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수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연수받았을 때 본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중앙화된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병원, 어느 약국에 무슨 약이 얼마나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재난 시에는 드론과 특수 차량으로 즉시 재분배가 이루어져요. 창밖으로 대피소를 향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이야. 그냥 계란 문제가 아니었어. 저는 마음을 먹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충남 홍성의 스마트팜이 목적지였어요. 박준호 관리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이자 연구소죠. 외부는 평범한 농장 같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닭장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제어했어요. 여기서는 하루 10만 개의 계란이 생산됩니다. 박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우리는 AI로 각 닭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 질병 발생 48시간 전에 예측해요. 제 눈앞에서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한 닭장의 온도를 2도만 올리자 곧바로 알림이 울렸어요. 직원이 즉시 확인하러 달려갔고 5분 안에 상황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000년대 초 우리도 미국처럼 재난에 취약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항상 재난 후에 대응할까?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 한국 재난 대응 철학의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변화는 철학이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 사후 대응보다 예방, 분산된 책임보다 통합된 의사결정.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심이었죠. 모든 것이 미국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약점은 뭔가요? 솔직하게 물었어요. 김민주는 웃었습니다. 물론 있죠. 때로는 너무 규제가 많고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미국의 시스템도 장점이 많아요.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 위기 상황만 아니라면 훌륭한 가치들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더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상황에 맞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제이슨 씨, 가장 좋은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아마도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일 겁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시리즈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계란 대란의 교훈 한국에서 배울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이슨, 당신 기사가 백악관까지 갔어. 편집장 다이앤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모든 뉴스 채널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미국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실용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지지했어요. CNN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상대는 중국 경제 전문가 리처드 리였어요. 그는 제 기사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듯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너무 통제적입니다. 미국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리처드가 주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통제가 아닌 효율성에 기반해요. 자유와 안전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꽃피울 수 있죠. 시청자 투표에서 제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65%를 넘었고, 이는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강연에 초대받았을 때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잘 설계된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혼란 속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가 더 빛납니다. 농무부 장관 마이클 브룩스와의 비공개 미팅에서 그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예방 중심의 접근법, 통합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기술과 인간의 조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효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 후, 백악관에서 새로운 식량 안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기사를 인용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해결책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배우고 미국적 가치와 조화시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연설 후 대통령은 잠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 기자의 보도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계란 대란은 점차 해소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새로운 스마트팜들이 미국 전역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도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의 전화가 왔어요. 미국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정말 빠르더군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식량 안보는 한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과제니까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때 더 강해집니다. 마트의 계란 코너는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는 사라졌어요. 한 베이커리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기사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편집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기립박수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이앤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퓰리처상 후보로 올라갔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한 결과였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란 한 판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균열이 전체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이 변화로 이어진 것이죠.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품고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균열을 발견하고 원인을 이해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제 다음 기사는 한미기술협력 미래 식량 안보의 새 모델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집 앞에 도착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진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브루클린 카페에 가서 오믈렛을 주문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